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3차원 형상 구현하는 기능 중에 핵심 기능,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돌출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돌출 기능의 아이콘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굳이 이제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자, 돌출을 실행하고 나면 왼쪽 편에 속성의 매니저 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작권이죠. 시작 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지만이 돌출을 하는데 별 이상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입니다. 위쪽에 시작과 동시에 스케치 평면, 돌출 피처의 시작 조건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뒤로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에 있을 때 옆쪽에 있는 이 부분을 꼭 잘 확인하셔야지만이 작업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솔리드웍스 화면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돌출 기능, 그 기능의 세부적인 기능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스케치를 미리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돌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또는 단면, 이 기존의 스케치 단면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돌출 보스 베이스의 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 자,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스케치를 막 마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돌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보스 돌출에 대한 옵션들,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혀져 있는 이런 메뉴가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안에 있는 메뉴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거 뭐예요? 확인, 그 다음에 취소, 이건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향, 그 다음에 방향 2번, 얇은 피처,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작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죠? 돌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방향 1부터 얇은 피처까지는 마침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조건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선택의 프로파일,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선택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면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화면상 구조를 또 한번 더 볼게요. 자, 현재 돌출이 미리 보기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보기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방향 1과 2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중에 방향 1이 먼저 우선순위겠죠. 왜요? 방향 2가 지금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향 1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되겠죠? 화면 구성 설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기존에 있는 게 나와 있죠. 확인 또는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돌출 상태가 이제 미리 보기식으로 이렇게 돌출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안 쓰는 거 먼저, 쓰는 거 먼저만 보고, 그죠? 자, 시작에 옵션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시작에 옵션이요. 시작에 옵션이 들어 있는데요. 시작하는 조건에 이제 어떤 조건으로 시작할 거냐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옵셋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옵셋은요, 뭐지? 옵셋을 누르고 뭔가 값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옵셋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1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시작 조건에서, 그죠? 시작으로 해서부터 여기 시작이잖아요. 여기 평면, 작업 평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작업 평면이죠. 여기로부터 옵셋이 되어서요, 10mm 지점으로 뜬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작이 옵셋일 경우에 작업 평면에서부터 10mm 옵셋이 된 상태에서 돌출을 진행하겠다. 이게 스타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옵셋의 기능을 아시겠죠. 그래서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두 개 있는 거는 기존에 돌출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돌출을 할 때 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옵셋까지 제가 시작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방향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방향 변경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옵셋에서 다시 스케치 평면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스케치 평면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죠? 화면상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바꿉니까? 당연히 방향 1, 마침 조건이요. 마침 조건이 방향을 변경하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위쪽은 시작 조건이고요. 아래쪽은 마침 조건입니다. 그럼 현재로서 시작의 스케치 평면에서 방향 1을 방향을 변경해 주고 그리고 값을 입력하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그 상태로 어때요?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돌출 내용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자, 이러면서 내가 스케치 되었던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돌출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돌출 실행해서요. 자, 아까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거랑은 좀 틀려요. 자, 메시지가 떴는데 단면 스케치할 평면, 그러니까 한번 선택을 하고 취소를 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뭐 프로파일이 있다면은 그 기존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스케치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인식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당황하지 않고, 그죠? 스케치 선분 단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선택 프로파일을 잘 보시면요, 스케치 1번 윤곽선 1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선택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시작은 스케치 평면에서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침 조건이 방향 1, 그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은요. 다음 파라미터 값, 내가 도면에 그려져 있는, 도면에 치수가 먹여져 있는 20mm다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변경을 한다는 거죠. 30이다. 자, 인스턴스 3D라는 기능이 여기에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다이나믹하게 화면상의 화살표, 여기 방향의 화살표를요, 움직이면은 치수자가 나오죠.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 치수를 보면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스마트하게 바뀌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터치스크린의 화면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편리합니다. 나름.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믿고 가시려면은 어때요?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서 올리시면 된다라는 게 방향 1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방향 2 한번 볼게요. 방향 2에서 시작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 2. 방향 2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의 방향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값을 서로가 틀리게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돌출 형상을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방향 1과 2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자, 방향 1에 대한 옵션 중에 여기에 블라인드 형태라는 게 있고요. 블라인드 형태.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곡면까지. 자,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어떤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네, 마침 조건 구간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침 조건 구간. 그죠? 그러니까 마침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의 옵션이 블라인드 형태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편적인 건 블라인드 형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서. 자, 돌출의 시작 조건을 옵션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평면 선택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스케치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평면, 그냥 면이에요. 얘는 면으로 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돌출하는데요. 단면을 선택을 해서 시작 조건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시작을 우리가 이제 이 생성되어져 있는 면에서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스케치 평면의 시작에 평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값이 많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옵셋이랑 뭐가 차이 납니까? 옵셋은요, 이 면이 없어도 이 거리값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평면일 경우는 옵셋이랑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옵셋이라는 단어에 생각을 해보면 뭐 점점점 커지는 형상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옵셋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있고요. 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곡면에 샘플을 숨기고요. 자, 이번에는 휘어져 있는 곡면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작하는 부위가 아래쪽에 있는 이런 곡률을 따라서 시작하고 싶어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볼게요. 돌출, 아래쪽에 단면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조건이 평면 선택에서 이 평면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밑에 있는 곡률을 그대로 가지고 돌출이 되는 시작 옵션이란 얘기입니다. 시작 옵션이란 거죠. 근데 이 끝에는 보세요. 이 끝에는요. 끝에는 끝나는 지점도 어떻습니까? 위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시작에 있는 평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면은 숨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숨겼죠. 되겠나요? 이게 시작 조건의 평면 선택입니다. 스케치 요소가 비평면 시작 곡면이나 곡면이 따로 들어가 있다면 선택을 해서 돌출을 진행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작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꼭지점의 시작 지점이 꼭지점일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기존에 3차원 형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바닥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원을 그려놓고요.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주어서 완전 정의를 한 다음에 됐죠? 종료 넣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침 조건일 수가 있는데 응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바닥에 있는 원 형태의 시작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찍는 꼭지점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는 조건은 시작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거냐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침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마침 조건 하다가 말았는데 마침 조건에는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자, 취소 잠깐 하고 돌출해서 마침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블라인드 형태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통은 주로 이제 컷 기능에서 이제 이 관통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 평면이라는 거 있습니다. 마침 조건에서 중간 평면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 평면 가운데 있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10mm, 10mm 이런 식으로 중간 평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없어도요. 방향은 없어도 대칭이 되는 조건이라면은 이 중간 평면 쓰시면 그냥 반대편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기존에 솔리드 형태가 있는 게 3차원 형상이 있는 게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제가 숨길 거고요. 자,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수정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얘가 돌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돌출, 즉 보수 돌출이라는 곳에 트리 구조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피처 편집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 변경을 방향 조건을 중간 평면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방금 수정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에 어떤 것들이 쓰여졌나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 조건에 중간 평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곡면까지와 곡면으로부터 옵셋이 있고요, 꼭지점까지 있습니다. 꼭지점은 앞에 시작 조건에서 꼭지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곡면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여줄까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곡면을 제가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휘어져 있는 곡면 있었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 3D 형상이 이 곡면으로 마침을 하겠다라고 형상이 만들어진다면 수정 한번 해볼게요. 마침 조건에서 곡면까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곡면까지. 자, 어디까지입니까? 위에 생성된 곡면까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위에 있는 곡률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곡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위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곡면대로 그죠? 마침을 선택해서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돌출은 기능이 단순하게 보여도 다양하게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출의 기능을 마침 조건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조금만 더 보면요. 돌출의 샘플을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상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은, 자, 우리가 보통 돌출을 하려면 스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 뭐 여기 면도 작업해야 되는 면도 선택도 있지만, 돌출을 할 때는 기존 객체의 평면도 어때요? 작업 면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하고자 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다리를 하나 놔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자, 이 면도에서 선택. 자,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요. 퀵 메뉴가 뜹니다. 그죠? 여기 보면 스케치라는 게 보일 거예요. 스케치 누르시고요. 여기서 형상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자, 첫 번째 그냥 임의적으로 스케치 형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크기를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자, 위치는 제가 안 잡겠습니다. 종료 눌렀어요. 자, 스케치가 이 바깥에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스케치 형상을 제가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출을 했더니 반대로 갑니다. 그죠? 마침 조건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마침 조건을 하는데 첫 번째 마침 조건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마침 조건을 곡면까지를 주시면 되겠죠. 곡면까지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곡면까지 선택되는 면까지 돌출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돌출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블라인드 형태와는 틀리게 사용자가 여기 값을 굳이 입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요? 기존에 뭐죠? 기준이 있으니까, 기존의 면이 있으니까 그 면까지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값을 입력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곡면까지는 이렇게 활용한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꼭지점까지. 자, 꼭지점까지. 위쪽에 있는 꼭지점 제가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 높낮이는 틀리지만 같은 평면 선상까지 갑니다. 그죠? 같은 평면 선상까지. 요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통 한번 넣어볼까요? 관통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나서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관통의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3D 형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3차원 형상을 만들 때는 이 아래쪽에 요거 중요합니다. 바디 합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항상 되어 나오는데 바디 합치기를 누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만들면 사각 박스 안에 원통형이 지나가는 형태로 남아 있겠죠. 근데 바디 합치기는 수학적 공식으로 인해서 여기에 한 덩어리로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집합연산의 수학적 공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 합치기는 합집합이다. 새로 생겨지는 도형과 기존에 있는 도형이 합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체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요, 두 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서로가 달리 이루어진다 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품이 틀린 건데 하나의 부품으로 합치려면은 바디 합치기 쓰시면 되고요. 서로가 완전 틀리게 그냥 모양만 합쳐져 있는 걸 보이시게 하려면은 바디 합치기 체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있던 옵션들을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마침 조건은 방향 1이든 2든
옵션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굽의 켜기와 끄기가 있습니다. 굽의 켜기와 끄기가 있어요. 시작으로부터 경사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굽의 조건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올라와 있는, 마침이 끝까지 올라와 있는 쪽까지 경사가 기울어지는데요. 값을 제가 좀 적게 넣어볼게요. 20 정도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도를 입력해놨습니다. 각도기 때문에, 기울기이기 때문에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도다라고 하면은 4도만큼 기울어집니다. 기준은요, 이 바닥으로부터겠지요. 기준 0점 기준은 바닥으로부터입니다.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사가 더 기울어지겠지요. 4도라고 해도 같은 4도가 아닙니다. 왜요? 시작점이 바닥에서부터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각도는 또 틀리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9배라는 것은 시작점이 스케치 평면이면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4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9배 기능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때는, 그죠? 9배 기능을 써서 작업해서 완성할 수가 있다. 되겠죠? 톨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빨리 3D 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이며, 솔리드웍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능,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